양도 차익의 계산.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금 요게 양도차익이죠. 여기에 장특공제 요게 양도소득금 여기서 기본공제죠. 요게 뭐예요? 과세표죠. 그리고 여기다 세율을 구하니까 산출세가 됩니다. 계산 구조는 아주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근데 다 벌어진 건 여기는 단편적이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이하는 어디까지? 양도차익 계산까지가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90%예요, 90%. 계산 구조예요. 90%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이 들어갈 텐데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결정하냐가 양도소득세 계산 원칙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이 계산을 뭘가액을 적용하냐. 그래서 이거를 뭘로 적용하냐가 지금 원래는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었는데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 시가과세 원칙으로 바뀐 것이 2007년 1월 1일이죠. 2006년 10월 말까지 기준시가 과세로 가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린 것은 부동산만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이외에는 원래부터 다 실지거래가액이었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 원칙이 원래 기준시가에서 시가로 바뀌었다. 원래 실지거래가액 과세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양도소득세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냐면 그때만 해도 이 실지거래가액 과세 체계가 국세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든다는 표현이 실가를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이건 검증 체계가 없어. 그리고 서로 속여.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파는 사람은 양도가를 줄이고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가를 높여버려. 그러면 이렇게 그게 양쪽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요즘처럼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돼 버리죠. 맨날 가서 사실조사하면 어떻게 돼? 거짓말만 서로 하고 국민들 좀 담합을 해갖고 또 피하고 부조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기준시가 과세 체계로 왔습니다. 기준시가 과세 체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추계과세이기 때문에 인정과세 체계예요. 인정과세, 추계과세. 이 추계과세 체계는 우리가 후진 세목이잖아요. 후진적이잖아요. 추계과세가. 추계과세는 후진적 세목인데 이거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도입됩니다. 그때 당시 다주택자 중과세 옵션, 비사무 토지, 그 다음에 기준시가 과세 체계를 실가과세로 바꾸는 세 가지가 획기적인 것이 세제가 도입됩니다.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이 실가과세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실가과세 체계는 이제 그때부터 정상화되는 것이 2006년도부터 등기에 우리가 거래가액, 매매가액이 기재하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 지금 그때 당시 TI 전산이라는 자료에 의해서 다 자료가 관리가 되고 있었다. 거래가액이. 신고된 거래가액이 다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가로 전환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실가과세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 실가과세로 지금 바뀌어 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은 중요한 원칙이 동일과세 원칙. 동일과세 원칙. 동일과세 원칙이라는 개념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가고 양도가액을 실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실가로 가라. 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양도가액을 실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가로 한다. 이걸 우리가 짝짝이 과세라고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일과세 원칙. 동일과세 원칙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도 맞물려 있지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도 맞물려 있지만 기타 필요 경비와 취득가액도 맞물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타 필요 경비를 뭐예요? 우리가 취득시 부대비용, 취득세라든지 취득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있죠? 취득시 보유시는 뭐 있어요? 자본적 지출에. 보유시는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양도시는 뭐예요? 양도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타 필요금인데
이건 다 엄밀하게 말하면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합해서 우리는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쓰죠. 필요경비. 필요경비라는 용어에는 이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취득시 부대비용과 보유시 자본적 지출과 양도시 양도비용은 지금 취득가액이 실가이면 이것도 실가로 간다.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요게 기타면 어떻게 된다? 실가로 못 가요. 실지 증빙으로 못 가고 뭘로 가? 계산공제로 가. 자, 여기서 실가라는 개념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가라는 개념은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까지도 실가라고 말을 해요. 동일결정 원칙에서 실가라는 의미는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도 실가라고 표현한다. 실가라고. 그런데 여기 기타 필요경비에 실제 지급가액을 적용하려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이면 안 된다고. 요게 내가 그래서 실가라고 기타라고 표현 쓰고요. 기타에는 뭐예요? 기타는 매매사례가액. 추계죠. 예. 그 다음에 감정가, 환산기준시가, 환산가, 그 다음에 기준시가 다 포함한 개념. 요렇게 돼버리면 뭐 들어간다? 계산공제만. 계산공제. 토지는 뭐? 취득가액이 취득당기 기준시가의 7%? 예. 요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계산공제. 계산공제는 이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다 통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요게 동일결정 원칙이다.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실가로 가면 취득가액도 실가로 가고, 예.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취득시 부대비용, 보유시는 자본적 지출, 양도시는 양도비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용은 양도가액이 좌우되는 거 아니죠. 뭐에 좌우된다고 그랬어? 취득가액이 좌우된다.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면 요 세 가지도 기타 필요경비도 실제 비용으로. 근데 이곳이 실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는 뭐라? 계산공제로 가버린다. 자, 근데 요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환산가라든지 이것이 통상적으로 환산가죠. 환산가가 자본적 지출액, 환산가 플러스 계산공제였죠, 이거? 이 기타 필요경비 전체가 자본적 지출액보다도 적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환산가를 적용해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계산공제로 가버리잖아. 그쵸? 근데 요거에 원래 자본적 지출보다 적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1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5억 원어치 자본적 지출을 들여서 지금 10억에 팔았어. 근데 1억을 내가 입증을 못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환산가를 못 써먹잖아. 이 논리로 가면. 그런데 환산가하고 계산공제를 다 해봐야 실제 자본적 지출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 금액이 더 크다면 어떡할까요? 이제 이 말이에요. 이걸로 못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모순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이 경우만 이때는 자본적 지출을 갖다 쓸 수가 있다. 비록 환산가액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보신 동일결정 원칙의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 두 번째는 감가상각 충당금이 있어요. 감가상각 충당금. 감가상각 충당금은 뭐예요? 비용 차감 항목이죠. 필요경비 차감 항목이에요. 취득가액 차감 항목인데 원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만 감가상각 충당금을 차감하도록 돼 있었다고. 그러면 동일결정 원칙에서는 이 원리가 맞는데 국세청에서 보니까 해석을 이건 동일결정 원칙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중공제 혜택을 배제하지 않은 취지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그 이중공제 혜택 형식이 뭐 있어? 현금 발행차금, 발행차금죠? 현금 할인 발행차금. 이것도 이중공제라서 안 해준 것처럼 감가상각 충당금도 이미 사업소득에서 필요금을 털어먹었으니까 어쩐다? 양도소득에서 또 떠는 것은 이중공제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일결정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로 가도 여기서는 차감하겠다. 그래서 그 원리를 벗어난 거죠. 감가상각 충당금 차감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예,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어도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라도 차감을 한다. 대신 기준시가로 가면 차감 안 해요. 예, 기준시가는 말 그대로 기준시가도 기준시가니까 요거는 차감을 안 합니다. 요게 과세표준 결정의 대원칙인 동일결정 원칙입니다. 동일결정 원칙이에요. 이제 요 뒤는 천천히 보기로 하고 우선 지금 보신 것처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준시가로 하다가 실질거래가액 과세로 변환된 것이 있었다. 이때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실가로 하던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 실질 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단기 거래, 이건 투기 거래라고 봐서 실가 과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 담세력이 있다고 봐서 기준시가로 과세 안 하고 실가로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탈세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가로 과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로 거래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권리라고 거래했기 때문에 우선 기준시가로 매번 고지한다는 것이 어려워. 그래서 실가과세 체계를 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2주택 이상 소유자, 이게 다주택자죠.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실가과세를 부분적으로 했어요. 투기거래를 막으려고. 그 다음에 비상용 토지도 실가과세를 했어요. 비상용 토지 예외적으로 실가과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임의실사를 해가지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실질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더 적은 경우, 이해가 되세요?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이 1억이요. 근데 실제 내가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기준시가 과세책으로 가버린 것이 납세한테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잖아요. 그때 선택적으로 실가를 할 수 있게 해줬다. 임의실사 실정. 납세자가 이때는 신청을 해야 돼. 신청. 조건이 양도가액과 취득가를 모두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사 신청을 했을 때 임의실사를 해주도록 이 규정이 있었다. 이 법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우리가 다른 규정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취득가액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데 실제 거래가액으로 의제해준 규정이 바로 상속 증여당시 평가액, 상속 증여받은 자산. 163회 9항에 규정하고 있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은 뭐라고 그랬어? 상속 또는 증여받을 당시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의제가 돼. 실제 거래가액으로 의제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거를 실가로 의제됐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요 비용을 기타 필요 경비를 뭐로 할 수 있다? 실제 비용대로 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논리예요. 그거는 왜 실가로 의제해 주냐? 여기서 말하는 이미 실사에서 실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상속 증여 당시 평가액을 실가로 의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의제해 준 것이 그대로 준용해서 지금도 써먹는다. 이게 실가 요거는 지금 이제 이미 실사 여기서는 이제 명분이 없어졌죠. 지금 다 실가로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실가 의제 규정이 만들어져서 그 평가액 자체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뭔 일이 벌어져? 상속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가로 의제되기 때문에 환산가 적용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돼요? 환산가 적용이 돼야 안 돼?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사례가나 환산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못하는 거예요. 못해. 실가가 의제돼 버렸으니까. 응?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나 기타 필요금을 실가로 써먹을 수는 있지만, 불리한 점은 만약에 그것이 기준시가를 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된 거라면 환산가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 써먹어요. 환산가를 갖다 쓸 수가 없다. 실가로 의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이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돼서는 다 여기서 나와요. 양도가액 범위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취득가액 범위에 나올 것이고, 기타 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요게 여기서 다 핵심이 나요. 그 다음에 요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닌 고가주택 특례가 나오죠. 부담부 증여 특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계산, 양도차익 계산 특례가 나오죠. 그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실지거래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가 또 따로 나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 방식에 대한 특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환지 같은 경우 그거는 별도로 봐야 돼요. 별도로.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부당이익 계산부인 이율과세, 이것도 다 양도차익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동일과세 원칙, 동일결정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일결정 원칙은 양도가액, 취득가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필요 적용 원칙도 있다. 그래서 예외라는 것을 보셨어요. 이게 여러분 교재 1108페이지까지고 1108까지 실직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원칙 중에 동일과세 원칙을 얘기하는데 하나 더 안분계산 보시죠. 안분계산 원칙. 안분계산은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과세예요. 자산별 과세. 자산별은 1호, 2호, 3호, 4호, 5가 과세 대상이죠. 뭔지 다 아시겠지? 1호는 부동산, 2호는 권리, 3호가 뭐예요? 주식, 4호가 특정 주식, 기타 자산, 5호가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자산별로 과세로 또 있는데, 그러면 1호에서도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있죠. 토지와 건물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산별로 이것도 과세를 해야 돼. 자산별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별로 양도차익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자산별로 양도차익이 들어가면서 자산별로 과세 원칙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준시가 과세에서도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건 짝퉁이 과세가 아니에요. 자산별이니까. 둘 다 기준시가, 둘 다 실가가 아니라 하나는 기준시가, 하나는 실가, 이게 가능하다고요. 지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산별로만 따진다. 그래서 자산별로 구분이 돼야지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할 수가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어때요? 자산별로예요. 토지를 먼저 샀다 건물 나중에 지었으면 어떻게? 보유기한이 다르잖아요. 자산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별로 다 과세를 해야 돼요. 양도차익 계산과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자산별로 적용을 해야 된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안분계산돼야 돼. 구분돼야 돼. 구분이 돼야 되는 원칙인데, 구분이 안 되면 불분명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불분명한 거.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분돼 있으면 구분된 대로 가고,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불분명한 거로 가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구분대로,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뭐라고? 안분계산으로 간다. 안분계산. 이게 대원칙이에요. 구분돼 있으면 구분된 대로, 구분 안 돼 있으면 안분계산으로 간다. 근데 안분계산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감정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그리고 장부가액, 취득가액. 근데 문제는 구분된 대로 다 해주면, 우리가 구분된 대로 다 해주면 조작이 가능해져요. 조작이. 왜? 예를 들어서 토지는 오래 갖고 있었어. 건물은 최근에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많이 보내버려. 양도가액은 똑같을 테니까. 토지 건물 합해서 100억. 토지 건물 합해서 100억인데, 토지가를 50억, 건물가를 50억 잡은 것하고 토지를 80억, 건물 20억 잡은 것에 해서 양도차익이 전혀 달라지죠. 왜? 토지 보유기간은 오래됐고 건물 보유기간은 짧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은 세율이 단기 양도가 걸릴 것이고, 어떤 자산은 단기 양도가 아니고 누진율이 걸릴 것이고, 어떤 자산은 실가 대 실가로 걸릴 것이고, 어떤 거는 실가 대 환산가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세부담 차이는 나버린다.
그러면 임의로 조작해서 얼마든지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임의대로 예, 조작을 해가지고 세금을 예, 탈세하는, 탈세라고 보면 과세관청 입장에 탈세, 납세 입장에 절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임의로 막아놨다. 뭐라고? 이게 30% 룰을 벗어나면 30% 룰을 벗어나면 어쩐다? 예, 불분명하게 가버린다. 안분계산 대상으로 한다. 30% 룰이에요. 30% 룰이라는 것은 기준금액, 요게 기준금액이죠. 예. 기준금액분의 기준금액 마이너스 실제 거래가액. 거래가가 구분된 금액이죠. 구분된 금액. 예. 기준금액 마이너스 구분된 금액의 이 차이가 30%를 벗어나 버리면 어쩐다? 불분명하게 나서 요 30% 룰을 이걸로 가버리는 거냐, 이걸로. 그 룰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그래서 임의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 임의로. 예. 구분하더라도 이 룰을 따라서 안분 계산을 해라. 자, 여기까지가 1108페이지에 관련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치는 걸로 해서 박수.